이번에는 구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왜 내면 아이 만나기를 두려워할까? 요즘 지금 계속 좀 약간씩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왜 나는 그러면 내 내면 아이를 만나기를 두려워할까? 나는 왜 내 마음을 돌아보기를 두려워할까? 어떤 사람이 답보 상태에 갇혀 있다면 고통이나 두려움, 신념에 깊이 파묻혀 있고 오랜 세월 이를 감추고 덮는 데만 급급했기 때문이다. 이런 감정들이 결코 드러나지 않거나 의식되지 않게끔 제동장치가 걸려 있다. 왜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하죠. 나는 무덤에 갈 때까지 절대 이 이야기 아무한테도 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이제 꽉꽉 눌러놓죠. 근데 그게 그 사람을 굉장히 이렇게 뒤틀린 인생으로 만들거든요. 감춰진 고통과 슬픔을 파헤치고 받아들이고 경험하는 쪽으로 에너지를 쏟을 때만 우리의 혼란을 깔끔하게 정리하고 재미있고 즐거운 삶을 만들어 나갈 수 있다. 우리 안에 이런 그 답보 상태를 타게 하는 힘은 바로 여기에 있다. 다만 그 힘이 지금은 방향을 잘못 잡았을 뿐이다. 예. 제 경험인데 이거는 네. 제가 예전에 어떤 친구가 이제 자기 안에 어떤 무언가가 있었어요. 근데 네. 그 무언가를 아무한테도 얘기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게 어느 순간 이렇게 폭발한 순간이 있었어요. 근데 자기가 그거를 직면하기에 이거를 자기 스스로 얘를 직면하기에는 너무 큰 뭔가였나 봐요. 그렇죠. 그래서 이 친구가 어떤 현상이 드러났냐면 다른 인격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내가 내 인격으로 나를 들여다보기 너무 힘드니까 다른 인격을 통해서 이제 그 인격도 여러 가지가 있었거든요. 하나의 인격으로만 드러난 것도 아니었고 이제 다른 인격을 통해서 자기 감정을 표출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순간에조차도 자기의 감춰뒀던 어떤 무언가는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않는데 이거를 알아차린 딱딱한 사람이 있었어요. 뭔가. 그래서 그 사람한테만 딱 의지를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 이후에 이 친구의 소식은 잘 못 들었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해봐도 되게 안타까웠고, 그러니까 그거를 함부로 건드려서도 사실은 안 되고, 남이 건드려서도 안 되고, 자기가 봐야 돼. 자기가 자기를 들여다보게 만들지 않고, 이게 어느 순간 어떤 감정적인, 폭발적인 감정의 경험 때 그걸 확 드러나게 하니까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 내가 나를. 그죠. 그러니까 다른 인격으로 드러나게 되는 경우가 생겼거든요. 근데 그때 그 경험을 제가 했을 때도 네. 저도 그때는 어렸고 나이가 많지 않았고 뭐 그런 경험이었어가지고 그 친구에 대해서 조금 객관적으로 힘이 되어주지 못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그게 계속 남아요, 사실은. 근데 쉽사리 남의 감정에 대해서 어떤 감춰뒀던 그 감춰줬다는 이유는 그 평생 그것을 감췄다는 얘기는 그만큼 건드리기 힘들다는 그렇죠. 얘기인데 그거를 남이 쉽게 이렇게 어떤 극단적인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 밀어 넣어서 그것을 확 드러나게 하면 굉장히 위험한 순간이 되는 그렇죠. 것 같고 예. 결국은 자기가 자기를 예. 계속 오랜 시간 그 공을 들이고 애를 써서 네. 계속 보살펴주고 괜찮아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는 그 힘을 길러줬어야 되는 것 같은데 네. 예. 이게 함부로 그렇게 건드릴 건 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결국은 자기의 문제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보기에 정말 좋은 인도자? 그런 사람은 자기가 자기를 볼 수 있도록 돕는 사람인 것 같아요. 맞아요. 다른 사람을 네. 의지하게 하는 게 아니라 맞아요. 자기가 자기를 볼 수 있도록 그냥 돕는 역할만 해주는 거. 그 밖에서 다른 사람이 볼 때는 그 사람이 왜 그렇게까지 그거를 감추고 고통스러워하는지를 다 이해 못하기 때문에 괜찮아 끄집어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자기가 그만큼 견디기 힘든 거여서 함부로 꺼낼 수가 없는 건데 그거를 어느 순간 한 순간의 사건으로 꺼낼 수도 없는 얘기인데 그걸 쉽게 얘기할 수 없고 그래서 결국은 자기가 자기를 들여다보게 하게 하는 거 네. 그게 좋은 옆에서 돕는 사람인 것 같아요. 네. 분노에 대한 두려움과 분노를 제대로 표출하는 법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 두려워서 내 안에 있는 분노도 잘 보지 않으려고 하는데 왜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그 분노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가? 우리가 어렸을 때 보면은 자기 자신을 보호할 힘이 없기 때문에 분노를 표현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사람들은 대개 표출하지 않는 못한 분노를 그 자기 마음 안에, 감정 안에 담아두고 있다. 어린 나를 저버린 다른 사람에 대한 분노와 내면 아이가 혼자 쩔쩔매도록 나 몰라라 저버린 우리 자신에 대한 분노가 고여있다. 예. 그러니까 나도 내가 그러고 있었던 내가 마음에 안 들고 그리고 나를 버린 그 내 마음을 알아주지 못한 그런 사람들에 대한
분노도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그래서 이런 분노도 예. 어떤 분노인가를 좀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그렇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분노가 두 종류의 분노가 있다고 하는데요. 닫힌 분노와 열린 분노가 있는데 닫힌 분노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닫힌 분노는 사랑 없는 내면 어른이 버림받은 내면 아이에게 표출하는 분노다. 자기 자신을 지키려는 의도에서 표출되는 분노인데 버림받은 아이가 표출하는 유해한 분노고 통제하겠다는 목적을 띤 분노다. 사랑하는 내면 어른이 나타나지 않아서 내면 아이가 절망과 무력감을 느낄 때 나타난다. 너 왜 이러니? 넌 그거밖에 못하니? 이러면서 아마 계속 정죄하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내면 아이의 감정을 보지 않았을 때 그걸 가지고 이제 닫힌 분노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내 마음은 정말 상했는데 내 자신이 그 상한 마음을 봐주지 않기 때문에 그 분노가 내 안에 갇혀 있는 거죠. 예. 이 아이가 이 어떤 뭐 상처받은 그것을 표출하면 안 되고 네. 그걸 감추게 하기 위해서 계속 분노로 이 아이를 제어하고 통제하고 그렇죠. 네. 근데 그걸 누가 그런다? 내가 내가 나한테- 그런다. 저도 예전에 진짜 많이 그랬거든요. 음. 또 하나는 열린 분노인데요. 열린 분노는 배우겠다는 의도에서 결국 내가 왜 이렇게 화가 나는지 내 자신을 조금 더 좀 객관적으로 보겠다는 거죠. 배우겠다는 의도에서 표출되는 분노로 사랑하는 내면 어른이 내면 아이의 과거와 현재 경험을 파악하고 이해하려는 상황에서 내면 아이가 표출하는 분노다. 이렇게 내가 나를 바라보면서 내가 그 내 안에 있는 내면의 분노를 이렇게 좀 드러내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내면 어른이 어느 선까지 행동해도 좋다는 한계를 정해줌으로써 화를 내더라도 자기 자신과 남에게 해를 끼치지는 않는다. 사랑하는 내면 어른은 내면 아이의 분한 감정에 귀를 기울이고 위로와 지지를 아끼지 않는다. 이러한 분노는 오히려 마음을 열어주고 가르침을 주며 오래 묵은 상처가 낫도록 도와준다. 그래서 좀 내가 내 안에 있는 분노를 좀 객관적으로 좀 살펴보고 그리고 화가 나지만 그거를 그래 이러면서 내가 계속 이렇게 봐주니까 이게 컨트롤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닫힌 분노는 계속 누르니까 이게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이게 뻥 터져버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 네. 고통에 대한 두려움, 피하지 않고 고통에 맞서는 법. 어떻게 보면 두려움에 맞서는 법이죠. 고통과 슬픔을 헤치고 나가려지 않는다면 회복은 없다. 결국 내가 회복이 되기 위해선 나의 아픔과 고통을 살펴봐야 한다는 거예요. 고통과 두려움, 슬픔을 피해서 돌아가는 길 따위는 없다. 치유해야 할 감정을 고스란히 안고 돌파해야 한다. 가장 뿌리 깊은 감정은 외로움, 혼자라는 느낌이다. 우리는 어렸을 때 이런 감정을 느끼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인간의 광기는 이러한 감정을 느끼지 않으려는 저항에서 비롯된다. 제가 예전에는 한번 너무너무 이렇게 힘들었는데 힘들면 저는 뭐라 그러냐면 다 하던 일을 그만둬. 다 이렇게 그만둬 버려. 계속 이러다 보니까 그 손해가 계속 저한테 오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순간 이렇게 하다가는 정말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힘들어도 내가 좀 한번 너무 그냥 이렇게 견뎌보려고 했더니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한번 그게 견뎌보니까 넘어갈 수가 있고 그 나쁜 버릇이 다 사라졌어요. 처음에는 무조건 나 힘들어 그러니까 그냥 무조건 그만둘래 이러면서 다 이렇게 버렸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문제만 계속 생기고 그 어떤 지점에 가면 계속 같은 문제에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는 없다. 그래서 힘들지만 내가 왜 이러는지 대해서 좀 살펴보고 이렇게 딱 붙들고 있다 보니까 고비를 넘기기 시작하고 고비를 넘기고 그렇게 그렇게 됐던 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잘은 모르겠지만 이제 내면에 대한 마음을 계속 이제 생각을 가지고 조금씩 공부해가지고 훈련을 하는 과정 속에 그런 거죠. 버텨봐야겠다 예. 이런 생각도 든 게 안 버티면은 계속 이런 방식으로 하는데 예전에는 버티겠다는 생각조차도 안 하고 힘들면 무조건 그만둔다. 내가 하던 걸 다 뒤집어 엎는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근데 몇 번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머릿속에 야 이거는 아닌 것 같아. 이렇게 힘들 때마다 내가 다 그만두면 안 되는 것 같아. 버텨봐야 될 것 같아. 이러면서 제가 제 자신을 좀 보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요즘에 뭐 젊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국한해서 얘기하기는 좀 그렇긴 하지만 꼰대 같은 소린 것 같기도 하지만 이게 조금 이렇게 잠수 타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내 안의 동굴이라는 이름으로 혹은 뭐 잠수 탄다 이렇게 해서 어느 순간 그냥
카톡 탈퇴해버리고 혹은 또 뭐 연락 잠깐 끊고 사라지죠. 근데 그 사라지기까지는 그 사람은 나름의 어떤 도피, 그 사람의 도피는 나름의 살기 위한 방안이었을 거긴 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견디기 힘드니까 일단은 아 내가 안 보면 그만이지 이러면서 그렇죠. 도망은 가는데 문제는 이게 습관이 된다는 거에 있는 것 제가 같아요. 그랬었어요, 어렸을 때. 그러니까 왜냐면 도피해서 나는 안 보면 그만인데 이게 나의 어떤 태도로 습관이 돼버려가지고 결국은 너무 괴로우면 딱 피해버리고 말지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으면 이제 나이 들면 이제 그게 쌓여가는 것 때문에 힘들어지는 것 같고 그러니까 결국은 태도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도피도 하나의 방안일 수는 있지만 너무 힘들 땐 그것도 하나의 방안일 수 있겠지만 그러지 않기 위한 태도를 갖고 있는 거. 그래서 아까 전에 훈련이라는 표현을 쓴 것 같은데 네. 그런 거는 좀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내가 좀 내 마음을 보고 내 상황을 보고 좀 버텨보는 거.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고통이 딱 왔을 때 힘든 일이 왔을 때 피해버리면 그때는 괜찮아요. 근데 근본적으로 문제 해결은 되지 않는다. 근데 이게 뭐 예를 들면 지금 여기도 고통, 두려움, 슬픔 이런 감정에 대한 걸 얘기했는데 네.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 뭐 어떤 직장을 다닌다, 네. 뭐를 한다 이런 것에서도 도피가 사람의 관계 속에서 도피 이런 물리적인 것도 있지만 네. 그런 거는 오히려 어쩔 수 없이 뭐 돈을 벌기 위해서라도 버티고 이러기도 하는데 저는 안 버텼다니까. 뭐 그런 네. 뭐 방안이 있으셨나 보죠. 네. 근데 뭐 아무튼 그래서 버티시는 분이 있는데 정작 자기 감정 문제에 있어서는 그냥 도피해버리는 경우가 오히려 더 쉬운 것 많죠. 같아요. 예. 왜냐하면 내가 이 고통, 두려움, 이 슬픔이 있는데 이거를 직면하기에는 너무 힘드니까 아 슬플 때 그냥 그러고 말지 뭐 이러고 이제 외면해 버리는 거. 그래서 그게 어떤 그 감정의 문제에 있어서도 내가 그냥 도피하고 회피하고 잠수 타는 거를 그냥 습관화해 버리는 거. 네. 그러면 이제 좀 답이 없는 것 같고. 근데 만약에 그렇게 해서 행복할 수 있다면 저는 그냥 그렇게 피하면 될 것 같아요. 저는 도피도 하나의 방안은 될 수 있다고도 생각해요. 물리적으로도. 근데 잠시 될지는 모르지만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행복하지 장기적으로 볼 않다는 때는 거죠. 맞아요. 그죠? 맞아요. 고통에 대한 두려움, 피하지 않고 고통에 맞서는 법. 내면아이 속의 고통을 느끼고 체험하지 않으려는 마음은 사람들이 답보 상태에 빠지게 되는 주요한 이유 중에 하나이다. 계속 그 상태에 머물게 하죠. 오히려 배움보다는 더 안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점점 더. 그렇죠. 점점 이제 자기 자신을 고집시키는 거죠. 맞아요. 배움보다는 감정을 차단하여서 자신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할수록 과거의 나의 고통을 낳았고 지금도 나를 괴롭히는 신념과 경험을 파악해야 한다는 책임을 멀리 하는 한 나는 아무것도 배울 수 없다. 성장할 수 없다는 거죠. 예. 단순히 뭔가 배우는 걸 넘어서 진짜 계속 더 고통 속에 그렇죠. 머물게 되는 거죠. 머물게 외로워지고 네. 힘들어지는 거죠.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내면 아이를 행복하게 하는 법, 타인의 행동을 개인적 감정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방법을 터득해야 한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어떤 행동을 자기한테 했을 때 그걸 다 자기의 걸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히려 굉장히 다른 사람한테 상처 주고 힘들게 하는데 타인의 행동을 개인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거.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내가 내 자신을 행복하게 만드는 거. 그리고 내가 내 감정을 좀 이렇게 살피는 거. 내가 내 감정을 살피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행복할 수 있어요. 내 자신을 사랑해 주는 거. 내면 아이의 활력에 접속하고 그 내면 아이의 두려움과 고통을 치유하기 위해서 협조하는 사람은 더욱더 생산적이고 창조적이 된다. 자신을 정서적으로 보살피는 것이 나의 소유입니다. 다른 사람만 정서적으로 살피는 게 아니라 나의 감정도 살피는 게 그게 곧 나의 소임이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그 내 자신의 감정을 정서적으로 살필 때 어차피 에너지는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런데 그 부정적인 에너지가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우리의 그 고통을 살피고 그랬을 때 그 부정적인 에너지가 긍정적인 에너지로 바뀌면서 굉장히 우리에게 활력을 줄 수 있는 거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진짜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런 경우가 우리가 살면서도 있고 타인의 어떤 행동이 네. 그냥 고스란히 내 감정으로 딱 받아들여가지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조금 나를 해한다. 네. 그럼 내가 잘못했어. 내가 뭔가를 뭐 이렇게 확 주눅 들어버리고 그게 감정으로 치환돼 버려가지고 네. 그게 이제 그렇게 되면 정서적으로 내 감정을 살피지 못하는 내 소임을 그렇죠. 다하지 못하는 그렇죠. 거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이 이상한 행동을 했어요. 나한테 부당한 행동을. 그러면 그 사람이 잘못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근데 그렇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저 사람이 저런 행동을 하는 것은 내가 뭔가가 문제가 있어. 내 감정의 문제. 그래서 확 두려움을 느끼거나 확 갑자기 또 혹은 분노가 나거나 네. 막 갑자기 슬퍼진다거나 그런 경우 때문에 다른 사람에 의해서 네. 그렇게 되지 않도록 내 네. 감정을 잘 보살피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나는 정말 사랑받을 자격이 없나? 수치심 떨쳐버리기. 수치심에 대한 얘기도 네. 중요한 것 같아요. 전 옛날에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나 안 좋아한다 이런 생각 가지고 있었거든요. 음. 진짜 어이없는 생각을 제가 저한테 그렇게 하고 있었어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도대체. 수치심은 우리가 마음을 열어서 내면 아이를 사랑하고 그 모든 보호책들의 이면에 있는 우리 자신이 사실은 얼마나 사랑스러운 존재인가를 깨달을 때까지는 치유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제가 사람들한테 말을 안 했지만 제 안에 수치심이 되게 컸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제가 알기 시작했어요. 내가 왜 그랬는지. 왜냐하면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지 않았고 그리고 사람들이 나 안 사랑한다고 생각했어. 근데 그 생각을 누가 준 것도 아니야. 근데 내가 하고 있는 거죠. 어디선가 이렇게 뭐 부모님이나 뭐 어느 어떤 이런 환경으로부터 받았겠죠. 그런데 제 안에 아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 사람들은 나 같은 사람 안 좋아해. 뭐 이런 생각을 우리는 때로는 보면 자기한테 해가 되고 자기한테 독이 되는 생각을 자기가 믿고 있어요. 무엇을 위해서 그런 짓을 하고 있는지 못 보는 거예요. 제가 지금 딱 보니까 정말 어이없는 생각들을 믿고 있는 거예요. 나한테 해가 되는 생각을. 그걸 객관적으로 보니까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 그거를 보지 않는 상태에서는 계속 본인이 고통을 받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고통받는 상황에서는 수치심을 떨쳐낼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내면 아이가 나쁘다고 믿어버리면 거절당하지 않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 대한 내면 아이의 태도를 통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게 된다. 또 남들에게 나쁘게 보이지 않게끔 자신을 지킬 수 있다고 잘못 생각하면서 대개 다른 사람들의 피드백에 폐쇄적인 태도를 취하게 된다. 예. 이 경우는 진짜는 지금 신경욱 씨 같은 경우는 다른 사람 나를 아무도 사랑해주지 않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하잖아요. 네, 근데 네.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랑을 주는 다른 사람만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중요하지 않고. 그래서 그 사람한테 조금이라도 안 좋은 소리를 안 들으려고 온갖 걸 다 맞춘 맞춰주는 아주 착한 뭐 사람 컴플렉스 이런 거 네. 가지고 있는 분도 있고 그것도 사실은 내 자신을 그대로 보지 못하는 수치심도 그 안에 있는 게 아닌가. 나는 사랑받을 만한 존재가 아니다. 그러니까 나는 사랑받고 싶어. 사랑받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이 원하는 대로 다 해줘야 돼. 행복할까요? 그렇죠. 전혀 행복하지 않죠. 스스로에게 대한 어떤 수치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렇게 양극단의 그 모습이 다 나타나는 것 네. 같아요. 다 우리 안에 약간씩 이런 부분들은 다 있는데 이게 뭐 강한 사람도 있고 약한 사람들이 있고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자신을 좀 격려하고 사랑해 주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내가 뭐 나는 어떻게 해야지 내가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고 어떻게 하면 내가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없고 이게 아니라 그냥 내 존재 자체가 사랑스러운 존재라는 걸 내가 믿고 받아들이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자주 하는 표현 중에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아, 사람들이 생각보다 너한테 관심이 없어. 이거랑 또 하나는 하고 모든 사람이 널 사랑할 수 없어. 이거거든요. 나도 싫어하는 사람 있잖아. 그런 것처럼 다른 사람도 날 싫어할 수 있지. 이 얘기가 이제 제가 자주 하는 표현이기도 하고 저 스스로한테도 하는 말이거든요. 근데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한테 어떻게 사랑받아요? 그리고 그렇게 사랑받으면 굉장히 피곤할 거예요. 인생이. 그 모든 사람들한테 사랑받기 위해서 피곤해요. 생각만 해도 맞춰야 되잖아요. 피곤해. 어떻게 그렇게 맞추고 살아요? 그러니까요. 그죠? 네. 예. 내가 뭘 원하는 걸까? 내 감정을 직시하기. 232페이지 한번 그 클린턴 이야기 읽어봐 주시겠어요? 네, 클린턴이라는 사람은 사업가였는데요. 우울증 때문에 치료를 받으러 왔어요. 그의 내면 아이가 불행해한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그가 항상 일만 하고 내면 아이에게 놀 시간을 전해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클린턴은 친구들과 어울려 놀고 싶어하는 내면 아이의 욕망 때문에 우울증이 생겼다는 것을 알고는 치료를 그만두었다. 자기 내면의 갈등을 직시하고 싶지 않았던 것이다. 그는 항상 돈만 많이 벌면 자신이 행복해질 거라고 믿었고 아직은 진실을 마주할 채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네. 우리 사회에서 이런 이야기 많이 듣지 않아요? 많을걸요? 네. 돈만 많이 벌면 네. 행복해질 거다. 그래서 자신의 감정이라든지
하여튼 자기 가족의 감정들을 전혀 돌보지 않는 거. 근데 결국은 자기 가족들이 다 붕괴되고 자신도 맞아요. 붕괴되는. 예. 이렇게 만약에 지금 클린턴 같은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이러면 반드시 자녀들한테 어떠한 식으로든 영향은 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저는 오히려 그런 자녀 되는 친구들을 많이 만나본 케이스거든요. 그런데 생각보다 많아요. 네. 그러니까 아버지가 평생 돈 버는 거가 중요했던 거예요. 네. 왜냐하면 없이 살았고 자녀들한테 대물림하고 싶지 않았으니까. 근데 이게 열심히 돈만 벌어서 자녀한테 해서 기회를 정말 많이 줬는데 자녀는 과연 그걸로 행복하냐. 다냐? 그게 다냐? 아니죠. 사실은 전혀 아니죠. 그러니까 소통은 더 예. 어려워지고. 아버지는 사실은 처자식을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그리고 정말 그러기 위해서 했을 거예요. 그런데 외부적으로는 됐을지 모르지만 내면이 너무 행복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모든 게 이제 붕괴되는. 예, 지금 이 클린턴 같은 경우는 아버지 얘기이긴 했지만 뭐 가령 엄마 얘기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사회 같은 경우는 엄마가 이제 오로지 아버지는 지금 뭐 돈 버는 일에 혈안이 되어 있었지만 엄마는 이제 뭐 돈을 벌거나 혹은 또 가정에만 계셨던 분 같은 경우는 이 가족들이 잘 되는 일에만 온통 관심을 쏟아서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기에는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네. 그게 고스란히 또 자녀에게 또 영향을 미치는 것 같고요. 네. 그래서 내가 정말 배우려는 마음이 있다면 내 감정이 어떤지를 살펴야 된다. 그 두려움에 직면해야지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감정 직시하기. 예, 부모 얘기를 해서 그런데 예전에 그런 경우도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뭐 캐나다에 있었는데 그때 있을 때 거기서 살고 있는 젊은 부부가 있었거든요. 근데 자녀 어린아이 이제 갓 태어난 아이가 있었어요. 근데 아이가 어리니까 이 아이를 위해서 온통 뭔가가 시간과 에너지가 다 쏟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민자인 한국 부부가 그렇게 아이를 케어하고 있었는데 그 동료인 그 외국인 캐나다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항상 한대요. 네가 행복해야 애들도 행복해. 그러니까 애 그거는 때문에 맞아.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사니까 포기하게 되니까 근데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하자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제 애 때문에 안 되고 이런 경우가 많아지면서 네가 좋아야 애도 행복한 거야. 이런 얘기를 그 캐나다 친구들은 항상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전에 들은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부모가 먼저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지 않고 그거 자기 자신에게 쏟는 시간과 에너지와 그거를 그냥 소비해버리고 그냥 날려버리면 사실 자녀도 행복한 게 아니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훈련이 잘 안 되는 안 돼 것 있죠. 같아요. 예, 자녀를 자기 위해서는 자신. 다 포기할 수밖에 없. 근데 어느 순간은 어느 지점은 자녀를 위해서 희생해야 되는 지점이 있죠. 그 물리적으로도 그렇고 그런데 그만큼 또 그렇기 때문에 더더구나 자기 자신을 좀 돌아다보는 연습을 자기 해야 되죠. 마음을 좀 돌아보는 거. 그게 좀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두려움과 고통을 직시하라. 그리고 끝까지 내려가라.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요. 첫 번째 사람은 행복과 불행은 내가 하기 나름이라고 기꺼이 생각하는 사람. 용감하게 배우고 두려움과 고통을 직시하면서 자기 신념의 타당성을 검증해보는 사람. 두 번째는 자신이 책임지기 싫어하고 두려움과 잘못된 신념이 자신을 조종하게끔 내버려 두는 사람. 나는 어떤 종류의 사람으로 살아갈 것인가. 예,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자기 감정을 보기 싫어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책임지는 거 싫고 내 두려움도 보기 싫고 그냥 나는 돈만 많이 벌면 행복할 것이다. 그 신념이 자기 삶을 조종하게끔 내버려 두는 사람. 결국은 삶이 너무 불행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나는 어떤 사람으로 살아갈 것인가. 그리고 두려움과 고통을 직시하라. 하기 싫죠.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두려움과 고통을 직시하기 시작할 때 우리의 몸과 마음이 자유해지고 그 우리 안에 있던 부정적인 에너지들이 긍정적으로 변환되면서 엄청나게 우리가 활기찬 사람으로 회복될 수 있다라는 거. 그걸 생각해 보면 좀 우리가 좀 다시 생각하고 내 자신을 좀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거는 그냥 타고난 사람이 아니잖아요. 사람이 다 만들어지는 거고 양육되는 거라 그렇죠. 이렇게 계속 조금씩 연습하고 훈련하면서 네. 만들어가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 저희가 함께 9장 살펴봤고요.